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 26번부터 5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종류에는 A급과 B급이 있고 A급은 그렇죠. 10단위 이상이며 B급은 20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소방시설에는 5가지 종류가 있고 소, 경, 피, 용, 활이라고 했습니다. 소는 소화설비, 경은 경보설비, 피는 피난구조설비, 용은 소화용수설비, 활은 소화활동설비. 이 중에 아닌 것은 방화설비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많이 봤던 거죠. 공, 집, 관, 문의장입니다. 공, 집, 관, 문, 의, 장. 이 경우는 그렇죠.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가로 부분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곱하기 2배가 되죠. 따라서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건축물의 저수량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 건축물에는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수원의 양을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때 층수가 25층이기 때문에 29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이때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2.6에다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를 곱하는데 29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만 저수량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2.6에다가 2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은 5.2가 되겠죠. 옥외 소화전의 저수량의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최대 2개입니다. 따라서 3개가 되어 있지만 3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2개로 저수량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외 소화전의 개수는 7에다가 최대 개수 2개를 곱하기 때문에 옥외 소화전의 저수량은 14가 되겠죠. 5.2와 14를 더하면 그렇죠.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1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의 경우에는 분당 80리터입니다. 이때 1분에 80리터이고 한 개당 80리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며 방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1.2 메가파스칼 이하이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가멸체, 그리고 테두리 부분인 프레임, 그리고 사방으로 물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디플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방수량이 80세제곱미터이다. 80세제곱미터가 아니라 80리터라고 했습니다. 분당 80리터. 한 개당 80리터이다. 1번은 틀렸죠.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 아니죠. 0.1에서 1.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특수가열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의 기준 개수가 최대 개수인 30개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부품, 사방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레임이 아니라 디플렉터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30번 문제. 화재 시에 옥내 소화전함의 펌프 기동 표시 등의 색깔을 물어봤습니다. 화재 시에는 펌프가 기동이 되는데 이때 표시등이 화재 상황이기 때문에 적색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에 적합한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장점은 건식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 측 배관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결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을 보시면 온도가 낮아 동결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적합하다. 1번이 맞겠죠. 33번 문제.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시 감지기 A 또는
B 중 하나만 작동 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감지기 A and B가 작동하는 경우, 즉 교차 회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되게 됩니다. 이때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는 것은 프리액션 밸브를 의미하며 밸브가 열리면 2차 측으로 급수가 되고 헤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따라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가 기동이 되고 지속적으로 방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헤드 쪽에서 방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화재 발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기에서는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경종과 사이렌이 경보되겠죠. 하지만 감지기 A or B 둘 중에 하나만 작동될 때는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단지 화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종과 사이렌이 경보되고 화재 표시등이 점등된다. 이 두 가지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는 화재 발생으로 보겠죠. A and B 조건이 되겠습니다. 2번 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화재 표시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맞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작동됐기 때문에 경종, 사이렌, 화재 표시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펌프의 자동 기동 여부, 이거는 A and B 조건이 되겠죠. 4번의 감시 제어반의 밸브 개방 표시 등 또한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때는 A and B 조건이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A and B를 의미하고 2번은 A 또는 B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5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을 하기 위해 방호구역 내 감지기 A만 작동시켰습니다. 감지기 A만 작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가 교차 회로 방식이라 A와 B 감지기 둘 다 작동됐을 때만 약재가 방출이 되는데 감지기 A만 작동되었다라고 하니까 약재는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1. 화재 표시 등을 확인한다. 맞겠죠. 감지기 A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되고 음향 경보를 확인한다. 경종이 울리게 됩니다. A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감시 제어반의 감지기 A, 지구 표시 등이 점등이 되겠죠. 따라서 점등을 확인한다. 4번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의 가스 방출 표시 등 점등을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출입문 상단에 가스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는 때는 소화 약재가 방출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소화 약재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등이 아니라 소등 상태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해 기동 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동 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했다. 감지기를 동작시킨 후 감지기를 동작시켰다고 했고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단 교차회로 감지기 2개를 작동했다. 즉 교차회로 방식이기 때문에 2개를 작동했다라고 하면 2번 제어반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이 되고 사이렌과 경종이 동작이 됩니다. 교차회로 감지기 2개를 작동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 파기침이 격발이 됐겠죠. 하지만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야지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1번의 경우에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지 않아서 소등 상태로 보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은 아령 수신기의 표시등 현황이다. 화재 대표 표시등이 점등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화재 대표 표시등이 현재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 대표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화재 대표 표시등이 점등되고 발신기 동작도 화재 발생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대표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했을 때도 화재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대표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런데 감지기 회로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화재 표시등이 아니라 이상 대표 표시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이상 대표 표시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37번 문제. 감지기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주요 구성부는 차 다이어 프레임과 리크 구멍이 있고, 차동식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열을 감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바이메탈이 주요 구성 부분이며, 바이메탈이 휘어져 접점이 붙게 되면 접점 신호를 수신기 쪽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동식은 다이어프램, 정원식은 바이메탈을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일러실과 주방실에는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차동식이 아니라 그렇죠, 정원식 열감지기가 적응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방의 경우에 요리할 때마다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가 큰 주방에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열감지기가 작동하겠죠. 따라서 온도가 정해져 있는 정원식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적응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광자가 빛입니다. 따라서 빛의 투과를 측정하여 연기의 존재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4번도 맞겠죠. 39번 문제.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층수 11층 이상인 경우의 유도등 및 유도 표지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객석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많죠. 따라서 대통객석이라고 했고, 위락시설의 경우에도 사람이 많죠. 따라서 크기가 큰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필요하다. 대통이다. 오피스텔과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중통이다 라고 했고, 교정시설, 군사시설,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중통이 맞겠죠. 답은 2번. 38번 문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에는 문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높이가 높죠.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복도 통로 유도등, 복도를 보시면 하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30m마다라고 했는데 20m마다 설치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1.5m면 너무 높죠. 1m 이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계단 통로 유도등의 경우, 여러분들 아파트 계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경사로 참, 계단 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실 통로 유도등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마찬가지 30이 아니라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은 곳이기 때문에 1.5m 이상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4번도 틀렸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에 보시면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호텔이나 모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 옆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영화관은 어떻습니까? 영화관,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그렇죠. 100명 이상인 경우, 100명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그렇죠. 3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개 이상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우리는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고, 가스 시설 터널을 제외한 연면적 그렇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맞고, 3번.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바뀌었죠.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 면적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렇죠. 1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리 및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시설에 현황이 포함된다. 맞는 말이겠죠? 소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인, 제실자, 방문자 등이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소방계획을 작성한 후 검토 및 승인의 3단계 절차에 따라서 구조한다. 3번도 맞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의 원리에 따라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는 전 주기적 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모든, 전 주기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에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 설비라고 했습니다. 소화 활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소화 활동 설비라는 것이죠. 소화 활동 설비 중 비상 전원 설비는 그렇죠. 비상 콘센트 설비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자위 소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소방 교육 및 훈련은 1년에 2회? 아니죠.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응급 구조, 방호 안전 등을 편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가 하는 활동이 2번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록 결과는 3년간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3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자위소방활동의 주요 업무는 화재 진화 시간에 따라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재 진화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간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화재 시에 일반적인 피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이동 시에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유도 등 유도 표지를 따라서 대피한다. 1번은 맞죠. 2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아래층의 반대는 위층이죠. 즉 옥상으로 대피한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탈출하였으면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 사이에 설치된 대피 공간을 통해서 옆 세대로 대피한다? 아니죠. 대피 공간을 통해서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경량 칸막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OS and Y 밸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OS and Y 밸브라는 것은 outside screw. 니은의 그림을 보시면 스크류가 이와 같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outside screw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요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OS and Y 밸브라고 하며 이 밸브가 하는 역할은 개폐 밸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관이 좌우측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배관 내의 통로를 기역의 경우에는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상태, 배관의 통로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의 그림은 스크류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배관이 열려 있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체가 흐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은 버터플라이 밸브이다 라고 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가 아니라 OS and Y 밸브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기역의 경우 밸브가 폐쇄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의 경우에는 폐쇄 상태가 맞겠죠. 막고 있고 니은의 경우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은 개방 상태이다.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밸브이다 라고 했는데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를 우리는 체크 밸브라고 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답이 되겠죠. 4번. 유수검지 장치의 주변 배관과 같이 유량이 적은 배관에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유량이 적은 배관이 아니죠. 유량이 많은 배관에 설치를 하고 유량이 적은 배관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죠. 스윙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현황판이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라고 되어 있고 대상명에 인천소방고등학교 건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 옆에 선임일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를 표시해야 되며 이 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이 2급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급수도 표시해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가 나와 있는데 행정실, 당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위치 또한 이와 같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안전관리자의 연락처도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자의 수료일자라고 했는데 수료일자가 아니라 그렇죠. 선임일자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즉 2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현황표의 대상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안전관리자의 이름도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8번 문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중에서 동기부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여러분들 당근과 채찍 아시죠? 당근이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당근을 주는 이유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이겠죠. 따라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 2번.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훈련시켜야 된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그렇죠. 동기부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3, 4번은 동기부여의 원칙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별 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수평구역은 대상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한다. 수평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맞겠죠. 두 번째, 용도구역은 주차장, 공장, 강당 등 대상구역의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부분에 보시면 용도구역이란 대상구역의 용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단 비거주 용도, 즉 주차장, 공장, 강당을 의미하겠죠. 이 부분은 구역 설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수직구역은 대상물의 층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층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한다. 임차구역의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권리권한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화기, 전기, 정전기, 마찰, 충격, 화염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찰, 정전기, 충격은 맞고 산화질소가 아니겠죠. 산화질소를 우리는 NO라고 하겠죠.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의 경우에는 O가 있기 때문에 조연성 가스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연성 가스가 산소 공급원이기 때문에 산화질소는 산소 공급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6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